청취자 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청취자 한 분이 김현정 PD에게 질문을 주셨죠. 트위터 보셨군요. 예. 네. 추석 때 선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서 제가 변상욱 대기자한테 넘겼는데 답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정말 우체국과 택배회사들 바쁘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 일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봉급도 타고 하는 거니까 예. 바쁘지만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정말 딱하더군요. 맞아요. 예, 그 많은 짐들을 처리하시는데 또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항의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선물이 집에 도착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언론을 봐도요. 한가위 선물로는 뭐 아웃도어가 제격이라는 등 현금이 최고라는 등 상술과 얽힌 뻔한 기사들만 있어서 오늘 제가 한가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가위를 어떻게 맡고 있는지 쭉 살펴보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고유 세시풍속이 어디까지였는지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우리의 제대로 된 풍속인가? 벌초는 아시죠? 벌초는 알죠. 다 아시고 올벼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벼천신. 그건 뭐예요? 올벼천신? 기후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주로 지내던 한가위 풍속인데 먼저 일찍 수확한 벼를 올벼라고 합니다. 예. 이걸 쌀로 찧어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거죠. 올벼로 지은 밥에다 술과 조기, 햇병아리, 햇무 같은 것으로 제사상을 차리는 게 올벼천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벤 그 벼 포기를 안방 윗목 벽에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묶어줍니다. 예. 가끔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추석 차례 다 아실 거고 차례는 원래 차를 올리는 겁니다. 조상에게나 정말 맛있는 윗분에게 차를. 근데 이제 차가 술로 바뀌고 술과 함께 이제 가을에 햇곡식이나 햇과일 여러 가지 찬거리들이 함께 하는 거죠. 예. 송편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강강술래도 아시는 알죠. 거고 구름보기라는 게 있어요. 구름보기는 뭔가요? 구름보기는 한가위 날에 구름을 보고 기륭을 내다보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비가 내리고 보름달이 보이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 뭐 이런 거고 한가위에 구름이 너무 많거나 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다음에 보리 농사가 작황이 나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구름이라는 게 적당히 드문드문 하늘에 자리를 잡고 이어져 가야 좋은 걸로 여기는 거죠. 함께 보는 일기예보 뭐 이런 거네요. 구름 그렇습니다. 보면서. 그런 풍속도 있고. 달맞이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데 남보다 먼저 보고 소원을 빌면 이게 효과가 크다 그래갖고 그래요?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배 타고 바다로 나가고 그럽니다.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이. 반복이는 보는 건 생소하네요. 보는 건데 반만 보는 반복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면 친정 나들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친정 부모나 누가 돌아가셔야만 친정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바쁜 농사일이 끝나고 한가위를 맞았으니까 시간은 조금 있어요. 근데 친정 가려는 게 핑계는 없습니다. 난감하죠. 친정에 슬쩍 들르고는 싶은데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중간쯤에서 만납니다. 반쯤 되는 곳에서 만나서 본다. 친정 어머니가 반쯤 오시고 이쪽에서 며느리가 되어버린 딸이 반쯤 가고 해서 중간쯤에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굉장히 슬픈 나누고. 풍속이네요. 반복이. 요즘에 뭐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도 가야 돼요 하면서 가는 거 많이 행복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시댁 위주로 돼 있으니까 불만들은 있으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의 질문. 추석 선물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 이게 딱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추석 빔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봐서는 추석 선물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형태로 봐서는 추석 선물은 주고받고 상납하는 게 전혀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리사랑을 베푸는 것이 시작이었을 걸로는 보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요. 추석은 이제 고려시대부터 시작돼서 점점점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 올리는 차례가 중요한 1년 중에 지내는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옷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석빔도 나오고. 그래서 여름을 넘겨서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입던 얇은 옷들은 이제 빨아서 보관하고 뭔가 좀 도톰한 걸 준비해야 될 시점도 된 거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모시는 어른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추석빔을 장만했다가 이제 내드리거나 내리사랑으로 베푸는 것이었는데 6.25 전쟁을 치르면서 서민들은 옷이나 양말로 이제 겨우 추석빔을 하는데 이때 이제 부유층이나 상류층 권세층에서는 상납하는 선물 풍조가
붐비기 시작했더군요. 언론 기록을 찾아보니까. 6.25 전쟁 치르고 나서부터 한국 전쟁 이후부터 생긴 거군요. 그러니까 이 주고 그 전에도 뭐 일제 시대에도 일본에도 추석 때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일제 때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 거는 6.25 이후에 점점점 모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19 혁명 후에는 상품권, 상납 선물이라고 있었는데 50년대는 이런 게 유행했는데 4.19 혁명 직후에는 모든 것이 사회가 바뀌면서 이게 갑자기 푹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런 혁명적인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5.16 직후에도 국가를 깨끗하게 재건해야 된다는 운동이 있어가지고 공직자나 시민이나 선물이 상납이 되면 안 된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선물은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규제 분위기가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표어를 보니까 이런 표어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선물에 웃지 말고 파면에 울지 마세요. 선물 받으면 파면입니다. 예. 강한 규제가 강하죠. 생겼네요. 선물에 웃지 말고 파면에 찍고. 울지 마세요라는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추석빔을 아이들은 추석빔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추석빔을 못 받은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떨어지는 옷을 계속 입고 오니까 위화감이 크게 조성되어서 학교에서는 추석빔 받아도 입고 오지 말라.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5.16 군사정권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60년대 중반 후반부터 추석 선물이 주요 풍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문에 추석 선물 장만하라는 상품 광고가 막 꽉꽉 들어차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60년대 간장 양말에서 내의 와이셔츠로 갔다가 넥타이, 통조림, 술, 조미료, 설탕으로 갔다가 좀 비싸집니다. 이제 후반부터 구두, 시계, 비누, 종합 과자 선물 세트로 갔다가 70년대에 전기밥솥, 화장품, 카메라, 고급 장난감 이런 게 등장합니다. 비싸지는군요. 7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업의 공산품이 앞장을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햄, 소세지 같은 것도 등장하고 드디어 상품권이 등장합니다. 재미난 건요. 서울시 청사에 경비원이 앉아가지고 출입자를 항상 체크하면서 선물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른 나라도 음력 8월 15일을 추석처럼 지내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